자신만의 어떤 매매 기법, 하나의 매매 원칙을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에 뛰어들어서 거래를 하라는 거죠. 요즘 대중투자자들의 대다수가 경제신문을 하나도 안 읽어요. 온라인이 다 있으니까. 그걸로는 안 됩니다. 경제지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경제지를 안 읽으면서 주식시장을 시대 흐름을 내가 찾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위기가 다시 기회로 바뀔 때 그 기회가 바뀐 요소를 반드시 분석해서 그 요소가 맞다고 생각하면 확신이 있다면 그때 계속 가는 거죠. 매매를 한다면 자신의 어떤 원칙, 매매 기법 하에서 할 수 있도록 알렉산더 앨더가 개발한 어떤 기법과 제가 개발한 기법 같이 해서 여러분들을 아주 우수한 트레이드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오늘의 전문가는 화면에서 만나보셨던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알렉산더 엘더의 투자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알렉산더 엘더의 투자 심리 기법 중에서 군중 심리를 배우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군중 심리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달부터는 이제 기법, 트레이딩 기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군중 심리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개개인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중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은 개인보다 훨씬 더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를 예측을 하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전환점을 분석하기가 아주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군중 심리를 예측하기가 개인 심리보다 쉽다는 이유는 바로 군중들은 원초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원숭이는 그냥 흉내를 내듯이 군중들은 그냥 흉내 내면서 가격을 보면서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분석을 하지 않고, 그래서 군중 심리를 잘 예측을 하게 되면 전환점이 어딘지를 거의 빨리 알아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시장 분석가들이나 기술적 분석가들이 이 전환점을 사전에는 어디 정도 어떻게 하면 전환점이다 그런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주식이 열리고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그 군중의 무리에 시장 기술적 분석가들도 같이 동화돼서 같이 군중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강세 심리가 계속 이어질 때는, 주가가 올라서 계속 강세일 때는 기술적 분석가들도 털리면서 계속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더 간다든지 새로운 추세가 계속 형성된다든지 해서 거기서 놓치게 됩니다. 전환점을. 그래서 정확한 군중 심리를 읽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만이 추세 전환이라는 이렇게 정확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바로 군중입니다. 군중을 이끄는 것은 뭐냐면 시장 지도자가 아니다. 시장에서 여러 개 나오는 TV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리더를 할 수 있는 시장의 어떤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가격이다. 군중을 이끄는 것은 가격이다. 왜냐하면 이 가격은 군중을 움직이는 강력한 지도자이다. 그렇죠. 알렉산더 엘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심리인데요. 군중을 많은 사람, 대다수 투자자들을, 돈을 못 본 대다수 투자자들을 이끄는 것은 가격입니다. 가격이 막 급등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게 바로 심리죠. 그래서 군중 심리에 휩쓸려 되면 아무 생각 없이 막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고점에 추세 전환하기 전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늘 추세 전환한 종목을 똑같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군중 심리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군중 심리에 빠지면 주식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에 빠지지 않은 군중을 오히려 분석해서 나는 독립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독립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왜 군중 심리에 빠지게 되면 가격이 유리하게 움직이면, 자, 가격이 내가 매수해서 올라가게 되면 성자로서 보상받는 기분이 느끼죠. 칭찬받는 느낌이 들어서 보상받는다. 그래서 기분이 우측해서 막 짜릿한 쾌감뿐만 아니라 확실히 나는 성공했다. 난 주식 잘해. 그러면서 계속 가게 되는, 그러면서 더 추가 매수하고 계속 매수하고 이렇게 돼 위에서 더 많이 하고 되는 거죠. 바로 이게
보상을 받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자, 그리고 가격이 예를 들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나는 패자다. 그다음에 처벌을 받는 느낌 때문에 이걸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주 좋은 종목을 매수해 놓고도 가격이 내려가면 나는 잘못됐다. 처벌받는 느낌, 어떤 패배자의 느낌을 들어서 여기서 빨리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서 탈출하게 되면 또 그게 바닥이 전환점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군중은 가격에 집중하면서 무의식 중에 스스로 지도자를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 말은 바로 군중은 다른 걸 전혀 나는 가치 투자자다. 나는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기술적 투자자다. 차트로 매매를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군중 심리에 무의식 중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휩쓸리게 되면서 나는 지도자를 만든다. 어떤 내가 휩쓸려 들어가는 이유가 어떤 중심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 LNS를 30배 오를 때 들어가신 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마스크팩이 중국에 팔면 예를 들어서 한 장만 팔아도 13억 5천 인구니까 13억 5천 개나 팔린다. 이렇게 막 나의 지도자를 만들어버립니다. 그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지도자라는 것은 결국은 가격이 꺾이면 지도의 충성심도 사라지는데 그래서 이 스스로 가격이 올라가면 막 지도자 스스로 막 좋은 내용만 듣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투자의 실패를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 변동에 체면이 걸린 트레이더들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가격 변동에 체면이 걸린 트레이더,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강세 심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기술적 분석가들도 거기에 체면이 걸리기 때문에 군중에 휩쓸려 들어가서 결국은 나도 똑같이 지도자만 우상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로 군중 심리에서 좀 분석해서 거기서 휩쓸려 들어가지 말고 객관적인 자신만의 어떤 생각, 시장에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어떤 시그널로 매도 이슈가 있다면 매도 꺾였다 그러면 자신의 기준 하에서 딱 하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격이 아주 군중을 이끄는 강력한 지도자다. 그렇게 가격만 보지 말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심리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군중을 움직이는 힘은 과연 뭘까? 이렇게 되면 실제 가격이 계속 오를 때는 이 충성심입니다. 이 충성심이라고 그러는데요. 충성심은 집단을 똘똘 뭉치게 하는 접착제이다. 자, 군중의 힘은 대단하죠. 군중은 정권도 바뀌기도 하죠. 말 그대로 군중이 모이면. 그래서 군중의 힘은 아무런 다른 생각하지 않고 충성심만 똘똘 뭉치면 모든 걸 뒤집어 놓을 정도로 힘이 강력합니다. 군중의 힘이죠. 바로. 그래서 민주화도 군중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은 그것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리기 때문에 군중들이 한번 휩쓸려 들어가면 군중의 속에 들어가면 나는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충성심을 똘똘 뭉치기 때문에 강력한 접착제를 붙여놓은 것처럼 나도 거기 휩쓸려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정신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중하고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군중은 항상 고점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이익 실현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계속 군중은 처음에는 같이 휩쓸려 들어가고 빠져나올 때 내 독단적으로 행동할 때는 군중보다 훨씬 더 늦게 마지막에 군중에서 헤어나온다는 거죠. 그때는 벌써 이미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가르쳐 들었듯이 그래서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지도자가 지시를 내려주기를 바라며 잘하면 보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신상필부를 지도자에게 기대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충성심에 똘똘 뭉치면서 지도자를 보고 있는데 자 가격이 막 올라가서 내가 사고 충성심 똘똘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올라갔을 때 내가 보상받는 느낌이 내가 수익이 쌓이니까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충성심이 쌓여있다가 충성심이 좀 약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군중에서 한두 무리가 계속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추세가 꺾여서 내려옵니다. 계속 내려오면 나는 내가 잘못해서 어떤 처벌받는 느낌을 계속 들면서 또한 그래서 이렇게 형성돼서 결국 나중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또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자 충성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추세는 강화된다. 자, 이 충성심에 의해서 추세가 강화되고요. 급하게 급등을 계속 오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이틀 급등하죠. 그리고 나서 추세가 거의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 급등할 때 나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여서 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충성심이 강력히 강화될 때입니다. 그때가 추세가 강력히 강화되는 거죠. 그때 시세가 분출을 많이 합니다. 하루에 2, 3%씩 계속 오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10%씩
이틀간 막 뛰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 신용뿐만 아니라 있는 돈 레버리지 다 써버린다든지 다른 걸 팔아서도 사게 되는 거죠. 다른 종목을 팔아서. 바로 거기가 군중심리의 절정입니다. 바로. 그래서 추세가 이 충성심이 강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계속 왜냐하면 충성심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충성심은 더 강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샀으니까 수익이 났으니까 계속 이 강화가 돼서 결국은 내 말이 맞다 계속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충성심은 아주 군중을 움직이는 힘이다. 그래서 이 충성심을 결국은 나도 같이 들어가서 거기에 휩쓸려 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승 추세일 때는 황소는 매수자들은 매수 세력은 보상을 받는 느낌이 들고 고음 매도자들은 벌 받는 기분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손실이 발생하고 황소는 이익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들면서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를 만들어내면 이 지도자가 나한테 뭐 벌을 주고 다 하지 뭐 보상을 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 군중의 심리에 휩쓸리지 말고 독립적인 사고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심에 빠질 때는 나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힘들다. 그래서 군중에 휩쓸리지 말고 군중을 좀 더 한 발짝 벗어나서 이용해야 된다. 자, 군중이 막 휩쓸릴 때는 그냥 군중에 같이 무리에 들어갔다가 언제든지 스스로 독립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죠. 또한 군중에 같이 그 분석을 해서 군중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혼자만 또 소외되게 되겠죠. 그래서 같이 휩쓸려 가더라도 군중의 심리에 의해서 이용을 해서 빠져나올 때는 단독으로 생각해서 독립적인 사고를 해서 빠져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실례를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 분석하는 것은 심리, 군중 심리를 가장 빠르게, 확실하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차트에는 여러 많은 매수와 매도 세력이 같이 사고 팔고 하는 흔적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군중 심리를 분석할 때는 차트 분석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단기적으로 읽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법을 가지고 하는데요. 그 다음 주부터 계속 해드릴 텐데요. 군중을 움직이는 힘은 자 보시면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산성 LNS가 30배 정도 갔습니다. 4,000대에서 30배 정도로 갔는데 주가가 자 계속 여기 보시면 보조지표인데 스토캐스틱가 가열권이 계속 나오죠. 두 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가열권이 나오면서 처음에 거래가 실립니다. 주가가 4,000에서 뭐 계속 5,000, 8,000 이렇게 더블 가면서 그런데 계속 하면서 거래는 그렇게 계속 조금씩 실립니다. 그죠? 그래서 충성심이 강화되죠. 계속. 그것도 또 한참 또 6개월 동안 안 갑니다. 그러다가 또 거래가 급증하면서 여기서 추가적인 거래가 급증한 충성심이 강화돼 더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그래서 군중들은 가격이 지도자라겠죠. 누가 나를 따르라 하지 않습니다. 가격만 올려놓으면 군중도 그냥 몰려오게 됩니다. 상한가 올려놓으면 다 따라오게 거죠. 예를 들어서 세력주라고 그러면 세력들이 그냥 올려놓으면 가격만 올려놓으면 그냥 따라옵니다. 군중들은. 말 그대로 똑같은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처음에는 행보할 때는 안 오죠. 안 오다가 행보할 때는 별로 거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거래도 실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거래 실리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또한 거래가 또 실리면서 가격이 또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군중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때는 바로 충성심이 아주 강화되어 있는 겁니다. 충성심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조금씩 오르 하루에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이틀, 3일 조정받고 또 하루에 급등하고. 바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급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도자가 나오는 거죠. 가격이라는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이 군중을 이끈다. 그래서 충성심이 강화되어 있는 영역에서는 가격이 급등하죠. 이렇게 급등하면서 거래도 실리고 합니다. 그럴 때는 뭔가 충성심이 강화되니까 추세 반전이 임박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독립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시면 이제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됩니다. 급락하고 거래도 실리죠. 그죠? 자, 급락했을 때 주로 실리고 나서 이게 가격 충격이라든지 가격 쇼크. 이 가격 쇼크가 오거든요. 이 가격 쇼크가 왔을 때는 반드시 이성적인 생각에 빠져 있어야지 군중의 심리에 들어가서 그냥 매물대에 휩쓸려 가버리면 여기서 반등할 때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저 보시면 여기에 최고가를 찍습니다. 12만 4천 원대 최고가를 찍을 때 거래가 폭발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왜냐하면 빠졌다고 올라가니까 더 많은 군중들이 막 휩쓸려 가는 거죠. 오늘 안 사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해서 갑니다. 그때부터 추세가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추세가 바뀐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심리적으로
자, 군중의 충성심을 약화시키는 것은 또한 충성심을 약화시키는 게 뭐냐면 바로 가격 쇼크다. 충성심을 약화시키는 것. 가격 쇼크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뿔뿔이 조금 무리해서 이탈합니다. 사자가 누를 공격할 때 사자 누 무리에 많은 무리가 뭉쳐 있어서 거기서 있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부터 사자가 공격을 하면 거기서 막 뿔뿔이 흩어지려 그러죠. 처음에는 나중에 더 흩어지죠. 그럴 때 흩어지는 게 바로 가격 쇼크. 주식은 가격 쇼크고요. 누한테는 바로 사자죠. 사자가 공격하는 게. 그것처럼 약화된 가격 쇼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가격 쇼크가 일어나게 되면 상승 추세의 반전 가능성이나 씨앗을 심어 놓는다. 이 얘기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세가 계속 가다 급등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급락도 합니다. 그럴 때는 반등할 때 반드시 추세 반전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독립적인 사고입니다. 내가 군중에 휩쓸리지 않고. 그럴 때 만약에 어떤 내가 지지선이 딱 굳히게 놨다면 제 같은 경우에 하늘 딱 물불 매매 하늘선이 깨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추세가 반전되는구나. 그때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죠. 그것처럼 이익 실현한다든지 그런 어떤 기준이 있든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쇼크가 일어났을 때 반드시 반전한다. 자, 그래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때 가격 쇼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가격 쇼크가 일어나고 급락했다 또 급등을 합니다. 이번에 많이 그랬죠. 자, 제약주도 마찬가지. 그러면 신고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냐면 오히려 아니죠. 대량 매물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매수자가 실종하면서 여기서 충성심이 약화되는 거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 가격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고 겁이 나는 거죠, 이제부터. 그래서 매수자는 황소는 겁을 내고 고문, 매도자는 그냥 강력하게 또한 추가적으로 때리는 거죠, 매도자는. 자, 그래서 상승추는 급전직하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의 시세가 상승 추세가 하락으로 반전한, 하락 추세가 상승으로 반전하는 어떤 그런 추세 전환은 바로 가격 쇼크다. 꼭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한번 잘 오르다가 한 번씩 급락을 하게 되면 이 가격 쇼크가 일어나면 추세 반전이다. 꼭 기억하셔서 다음에 꼭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예로 들면 좀 전에 이제 산성에너지를 보고 설명해 드렸죠. 자, 그러면 지도자 가격이 계속 강력히 오를 때는 충성심이 강화돼서 더 사고 했죠. 그랬는데 그에 대한 충성심에 또한 지도자는 우상을 뭘 만들었죠? 자, 마스크팩 만들었죠. 마스크팩이 중국에 하나씩 팔면 얼마냐? 실제로 마스크팩을 중국에서 살 인구는 3, 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보따리상을 규제를 하면서 마스크팩이 적어지죠. 그래서 실적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를 전혀 따지지 않고 가격만 따지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나의 우상은 마스크팩이고 그다음에 가격은 지도자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럼 막 가다가 가격 충격이 일어납니다. 한번. 자, 급락했죠. 급락하니까 또 급등합니다. 그래도 충성심이 강화돼서 여기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군중의 심리 휩쓸려 추세 반전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보시겠습니다. 이거를 기술적 분석가나 전문가들이 분석할 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일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고점은 높아집니다. 계속. 고점은 높아지는데 근데 보조지표에 고점은 높아지는데 보조지표, 이건 스토캐스틱인데 스토캐스틱은 고점이 낮아집니다. 바로 보조지표는 낮아지고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죠. 이게 바로 약세 다이버전스입니다. 다이버전스는 추세 전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약세 다이버전스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가 기술적 분석가를 나옵니다. 그죠? 그럼 어떤 경우든지 보면 가격이 이렇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자, 가격이 빠지죠. 빠지면 아무리 늦어도 여기서는 매도를 해야 돼. 아니면 여기서 매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 기법상에 보면 하늘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죠? 고점에서.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추세 전환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디서 팔게 되죠? 군중들은 바로 여기서 파는 거죠. 보시면 군중들이 파는 가격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왔을 때 이때 서로 뿔뿔이 흩어진 거죠. 참지 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 팔 수 있다. 자, 이렇게처럼 보시면 바로 군중 심리를 이해하면 추세 반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알렉산더 일더의 투자 심리 중에 군중 심리까지 마칠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기법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원 전문가였습니다. 오늘까지 군중심리 살펴봤고요. 예고가 된 대로 다음 주부터는 트레이딩 기법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알렉산더 엘더의 투자 철학을 들어봤습니다. 자, 레전드에게 듣는 때까지 해서 오늘 준비된 순서는 다 마무리가 됐네요. 남은 오후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